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으로 공부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이 합격시켜준 게 아니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 스터디 구성 및 계획이고, 스터디 모집글을 올리신 분도 있고 찾으신 분도 있고, 여기저기 일단 막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문어발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뭐였다 치면 제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할 때 3명이 적당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수업 시전 피드백 하게 되면 한 명당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30분 정도, 뭐 4명도 해보고 3명도 해봤는데 3명이 제일 적당했어요. 요거는 뭐 스터디 하시는 분 따라가지고 맞춰보시고, 구성을 하셨으면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주 2회 4시간 내외 시간 개수를 정하시고, 그 다음 장소는 대부분 뭐 스터디룸이나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많이들 하실 겁니다. 요즘에 스터디원들의 집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주 한 2에서 3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제 선택, 이거는 중특 기준이라 가지고 국사 수가직 이렇게 했는데, 초특 분들은 뭐 기출 쪽을 잘 몰라서 주 2회 하면은 부족하진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이렇게 저는 했었어요. 이거 어디까지 개인적인 거니까 스터디에 맞게끔 부족하다 싶으면 뭐 3회 4회 하셔도 되고, 주제가 뭐냐면 수업 실행할 주제, 국어랑 사회랑 직업을 이제 2회에서 3회 하고 수학과학을 2회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특정 요일에 어떤 과목을 하고 그 어떤 주제를 할지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국어라 치면 국어 안에서도 단원이 있잖아. 단원이 있고 소주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미리 정해야죠. 그거를 정하는 기준은 기출, 빈도가 높았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강사 자료, 그 다음 교육과정 지도서 및 사이트 였는데, 옛날에 이제 기읒, 키읒, 니은 강사분이라고, 이분이 뭐 2차를 되게 잘 하셔가지고 강사들 자료로 활용 많이 했습니다. 네, 잠깐 좀 답변 좀 드리면, 초수라 2차 스터디가 구하기 힘들다. 초수분들끼리 모여도 괜찮아요. 지금 하는 스터디는 좀 틀을 잡는 스터디?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터디는 1차 발표가 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초수분들끼리 모여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고, 면접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도안 지금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지도안 작성 자체는 안 했어요. 실제 시험 나가면 1시간 정도 쓰거든요. 근데 스터디 시작 전에 1시간 쓰고 시작해버리면 너무 딜레이가 돼요. 장소 섭외 같은 것도 그렇고, 왜냐면 스터디룸 빌리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못하거든요, 스터디룸도. 그래서 지도안 작성은 거의 안 했습니다. 2차 시험 직전에 그때 한 번 2번인가 3번 정도 했나?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업 시입니다. 수업 시전은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준비할 게 많고, 해도 늘지가 않아요. 순번 정하는 거면 가위바위보 뭐 어떻게 하시고 사다리 타든지 하시고, 저는 평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20분 동안 했고, 뭐 다들 20분 하는가 모르겠네. 그리고 피드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 시전 파트에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특꿈에 몇 분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편법인데 내가 스터디를 하는데 누가 최신체 가지고 있다, 밥함 사주시고 밥값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좀 빌려달라 하면 이제 웬간하면 다 빌려줄 겁니다. 그래가 그 파트만, 내가 없는 파트만 그렇게 하시든가 하면 좋겠죠? 금전적 여유가 되시면 그냥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신 걸 보는 게 아무래도 더 낫죠. 혼자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1차는 혼자서 하면 되는데 2차는 시전하고 면접을 남 앞에서 해봐야 돼요. 혼자서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시전이랑 면접할 때는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어떻게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혼자서 다이렉트로 해서 합격한 케이스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현재 내 상황을 모르죠.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그런 걸 파악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다. 아마 뭐 육아를 하시거나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 같은데, 억지로라도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선생님들 뭐 아시는 분 있을 거잖아요. 준비는 혼자 하시되 반드시 남들 앞에서 해보세요.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뭐 여건 되시면 2명 3명이라도. 저는 2차 이거 준비할 때 시련과 면접을 제 학교 소개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사촌 누나들 현직 교사 2분인데 사촌 누나들도 있고, 그 매형들이 또 인사과에 또 근무도 하시고, 뭐 교감 선생님, 뭐 기타 등등 제 스터디 했던 과거 선생님,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한 10명 이상 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다른 직렬의 사람들도 이제 봐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은 도움 될 겁니다. 아직 못 구하신 것 같네요. 이게 오늘 1시쯤에 올라오신 질문인데, 스터디가 안 구해지면 어떻게든 구하십시오. 지방에 산다. 지방에 사시면은 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경북이라 치면 대구를 가시고, 경남이라 치면 부산을 가시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걸린 시험인데, 이거 한번 합격하면 앞으로 60, 뭐 정리 우리 65세까지인가? 못해도 이제 30년, 뭐 40년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의 사명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을 지금 걸 시기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아깝죠. 당연히 아깝지만은 현재 내가 뭐 지방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스터디 안 구해주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라도 광역시 그런 데 가셔가지고 1시간 2시간 걸리든 뭐 차를 타든지 택시비를 써가면서까지 해야죠. 또 일비 병행 중이다, 2차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8번 시험 중에 앞에 7번을 2차 경험이 한 번도 없었죠.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스터디 잘 맞고 있습니다. 초수끼리 모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2차 경험 없다고 안 껴준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돼요. 초수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실력 향상이 많이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2차 경험 있는 사람이 뭐 더 잘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났으면 합격을 했겠죠. 못하니까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 비슷합니다, 수준이. 그래서 뭐 경험 있다고 뭐 그거 2차 경험 인상 구한다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좋아해서 뭐 다 같은 처지인데 뭘 지금 경험 때문에 차별하고 합니까? 그 다음 지금 채팅창에 질문에 답변 해드릴게요.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스터디 하셨나요? 수업 시행하고 나서 면접 스터디를 바로 했어요. 뭐 잠깐 쉬고 한 10분 20분 머리 식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 스터디들도 따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통의 책을 다 구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 두당 인당 뭐 두 문제 세 문제인가 만들어가지고 제비 뽑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주제를 정하고 단원이 있으면은 거기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에서 그 단원을 정하는 거죠. 학교 폭력이면 학교 폭력 안에서 이제 문제를 막 뽑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문제를 다 썼기도 하고. 면접 파트에서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직감을 듣는 게 어떠냐? 강의 들으면 스터디 구성해준다. 맞아요. 강사분들이 지금 다들 2차를 해주실 겁니다. 강사분들이 직접 2차를 뭐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없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다른 선생님을 현직에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하거나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을 해주니까 이것도 활용한 거 좋죠. 내가 지금 뭐 도저히 뭐 지방에 있어가 안 된다, 여기가 안 된다 하면 노량진에 가가지고 뭐 대구나 부산에도 아마 뭐 지스쿨이니 뭐니 다른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점이. 그런데 가셔가지고 어떻게 스터디를 모으세요. 스터디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2차는. 작년에 최고라 알고 하며 그것도 너무 우리가 오징할 정도로 엄청난 감정 부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운이 무작정 예상한 것 같아요. 2차에서 다른 애들이 전 틀이 있어야 했는데 어떻게 틀을 맞춰 나가는지 궁금해요. 저는 무작정 연습을 했는데 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남들도 엄청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들, 작년에 그 국어 선생님인데 수업하는 거 봐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합격했습니다. 딱 보면 보여요. 또 선생님들의 후배들이 와가지고 6, 7명 되게 많은 분들의 수업을 봐줬는데 평가를 해줬던 선생님들, 저 포함해서 3명 4명이 교장선생까지 있었는데 저희끼리 했던 말이 쟤는 합격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안 들리겠죠. 딱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이 처음에 딱 한 10초 30초 정도 보면 딱 그게 보입니다.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발성이니 제스처니 표정이니, 이게 또 비언어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한 명은 또 되게 의외였던 게, 잘 하다가 그 기대치가 오 괜찮네 하다가 이제 확 떨어진, 그러니까 한 5분 지나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걔는 초반에 잘 했는데 수업하는 게 너무 그냥 진짜 나 홀로 수업하는, 적기만 하고 말로 하고 결과가 안 좋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작정 연습을 하는데 피드백을 많이 받고 나도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것만 제가 답변 문제 드리고. 딱 보면 보인다, 딱 보면 보인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쟤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게 목소리 자신감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제 유튜브에 수석하신 지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딱 보시면은 그런 느낌. 자, 나 너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사회 시간 잘 보내고 있나요? 그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면은 10초 만에 딱 느낌 받고 이대로만 간다면 합격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성이랑 표정이랑 제스처, 공간 활용 이런 것들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수업도 잘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질문을 할 때 누가 한번 대답할까요? 영식이 해볼까?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 막대 그래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 앞에 채원이가 강수량이요 라고 잘 얘기해 주었네요.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스터디 하다 보면 보여요. 와 진짜 잘한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도한 파트는 제가 굉장히 자신 없는 18년도 경부 합격했을 때 15점 만점에 12점인가? 좀 까였죠. 그러니까 지도하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합격생들도 잘 몰라요. 내가 막 개발 소발로 썼는데 뭐 잘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난 진짜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뭐 5점 까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지도안도 방법이 기출 문제 구하시고, 그 다음 뭐 강사 문제 같은 거 구하시고, 스터디 하실 때는 지도안 지역끼리 모이겠죠. 뭐 평가원 지역끼리 모였다고 해서 지도안 작성 1시간 하고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지도안 작성 다 미리 해오는 겁니다. 지금 지도안 작성해보면은 너무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시험 쳤을 때는 목표랑 이거 보이죠, 이거 자료 및 유의점 요것들이 다 음영 회색 처리, 그러니까 건들지도 못하게, 이거를 굉장히 연습 많이 했는데 뭐 전혀 못 적게 했더라고요. 또래도우미 협동학습 쌤들도 많이 하실 건데 무용지음
질문이 되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합격은 당연했는데 이게 제가 작성한 지도안인데 이 파란색 글씨가 제 유튜브에 나오신 서울 합격생 서울에서 그분이 이제 피드백을 해줬어요. 1대1로 봐줬죠. 수험생 작성란 여기를 이제 적으라고 했었어요. 요 교사 활동에는 뭐뭐 하기로 끝나야 됩니다. 뭐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할 때 소속 교사님도 뭐뭐 하기로 끝난다. 교사가 하는 활동이니까 활동. 그러니까 뭐든지 활동은 전부 다 뭐뭐 하기로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요 글씨 해독을 하면 상황에 맞는 통화 동영상 제시 후 질문하기. 교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거죠. 밑에는 이런 상황에서 왜 111 눌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사 질문 놓고 이런 식으로 작성했고 가나다 수준 구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가는 문장 수준, 나는 단어 수준, 다는 가리키기, 따라하기. 왜냐면 대화가 거의 다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근데 최근에 경향을 보면 다는 잘 없어요. 가나가 주로 나옵니다. 가나다도 해보고 가나도 해보고 나다도 해보고 여러 상황에서 연습해보세요. 항상 가나다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조건 제시 같은 것도 강사 자료로 활용하면 되게 편한데 뭐 기출을 썼던가. 성이름님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문제 채워진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표랑 자료 및 유의점은 이제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수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변별이 안 되죠. 채점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 어떻게 적냐, 지도안의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얼마나 잘 적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도입 부분, 학습 목표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유발도 대부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변별이 안 돼요. 그래서 도입 부분을 그냥 회색 처리하는 겁니다. 제가 시험 칠 때 동기유발도 안 하고 바로 활동 1, 2, 3 하락했나? 굉장히 당했습니다. 동기유발을 굉장히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활동 1은 보통 이제 개념 설명합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도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활동 첫 번째는 개념 설명이죠. 요때 이제 팁이 딱 시작하자마자 학생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요 지도안 보시면 보입니까? 경험, 긴급상황이 있던 적이 있는지 질문하기. 여러분도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적, 위험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나요? 뭐 가영이 대답해볼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먼저 물어보는. 근데 이것도 워낙 많이 퍼져가 거의 매뉴얼처럼 됐죠. 제일 최악이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긴급 통화를 알아볼 거예요. 자, 긴급 통화에는 112와 119와 간첩식 123까지 있어요. 자, 112의 특징을 보면 경찰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쫙 설명하는, 제가 아까 말했던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별로였던 애가 이런 식이었어요. 학생하고 상호작용 이런 게 전혀 없이, 턴토킹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수업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제일 가장 크게 봅니다. 저 때 무슨 보고서 작성인가? 그런 거랑 블록타임제 지도안에 넣었어야 됐고, 지도안은 주어진 조건을 얼마나 잘 녹여냈냐,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뭐 문장 수준, 단어 수준, 가나다 구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 학생 뭐 2명 있고 나 학생 3명 있는데 학생들이 문쟁도 막 일으킬 거잖아요.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지도안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활동 2는 활동 3까지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활동 1을 이렇게 쪼개는 걸로, 활동 1에서 개념 설명하고, 활동 2에서 학습지 활동하고, 활동 3에서 뭐 역할놀이나 협동학습이나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활동 1을 2개로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 2는 보고서 작성,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하시면 되고, 유의사항에 조별 교수 및 역할을 부여하고 교사의 설명과 시범 놓고. 지금 이 지도안은 활동 2에서 끝나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활동 2까지 하는 지도안 작성해보시고, 활동 3까지 하는 거 작성해보시고, 역학을 통해서 전화통화 시범 보인다, 활동 주어지고, 뭐 상황에 맞는 통화를 문장으로 말한다, 뭐 역할극 한다, 뭐 그림 가리킨다. 이 밑에 자신과 다른 학생 평가 시범 보이기, 자기평가, 다른 학생 평가. 요게 교사가 평가하는 그런 거보다는 학생들끼리 평가하는 그런 걸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네모 하나 넣고 거기에 진행하는 거 그런 거 적어도 괜찮아요. 이게 뭐 수준 구분이 크게 뭐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가나만 주어졌다 치면 중증 학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수준 구분보다는 내가 이렇게 뭐 진행한다. 그 다음 활동 3 굳이 쪼개면은 여기는 학습지, 활동 3은 뭐 보고서 작성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위에 지단 예를 들면 상황에 맞는 통화, 역할, 놀이, 교사 활동 시범 보이기 및 단계 설명, 학생 활동의 수준 구분하고, 제가 스크립트였던 게 실무사 활용을 자료 및 유의점에 넣었겠죠. 역할 놀이 할 때는 다학생이 그림 가리킬 때 요때 실무사님이 도와주는 그런 걸로 이제 고정을 해서 박아버렸죠. 무조건 활동에서는 실무사 쓴다, 어떤 형태로든. 스크립트 관련해서는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자기평가, 동기평가, 평가 방법을 시범 또 보여주고, 5점 촉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자기만의 방법대로 이렇게. 자료 및 유의사항은 요즘 트렌드는 아니죠. 왜냐면 변별이 안 되니까. 지도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뭐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지도안은 제 유튜브에 그 수석하신 지리 선생님, 그분이 또 지도안 특강도 했으니까 그분 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평가원에 자료 및 유의점 쓰는 거 위주로 나왔다. 아, 이게 쓰라고 또 했나 보네요. 매년 다릅니다. 이게 고정돼서 박히는 게 없어요. 수업 시련도 동기유발부터 들어가는 해가 있고, 활동 1부터 들어가는 해가 있고, 뭐 활동 2부터 들어가는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좁네. 수업 시간 만약에 도입부터 해라 그러면은 매체 활용, 이거는 스크립트 고정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스크립트는 무조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만의 그 틀을 만드세요. 동기유발에서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 항상 사용했다, 조건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말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빔 프로젝트를 평소에 안 쓰시던 분인데 조건이 나왔어요. 아, 나 빔프 써야지 했는데 장학사, 교감, 교장, 교무부장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저만 쳐다본 거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까먹거든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그냥 미리 수업 시작하자마자 쓰세요. 활동
활동 1부터 해락하면은 자 첫 번째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통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빔 프로젝트에 나오는 화면을 자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볼 거예요. 선생님의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틀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됩니다. 체크를 해요. 빔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뭐 빔 프로젝트 설명해라 그런 게 아니고 언급만 하면 그냥 채점지 있거든요. 그냥 했네 하고 체크합니다. 이제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에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을 선생님하고 해봤는데 빔 프로젝트랑 스크린을 보면서 오늘 수업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급하게 이제 생각해내셔서 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거 말 안 했으면 점수를 놓쳤죠. 매체 활용 태블릿 PC도 요즘에 나온 추세죠. 이렇게 조건에 제시되든 안 되든 항상 언급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동영상 제시 전 규칙. 만약에 동기유발부터 하락하면은 자 동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이 있죠. 바른 자세를 안고 떠들지 않고 자 이런 거를 잘 지키면서 해봅시다. 자 약속 이렇게 막 모션 취하고 진짜 우리 수업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 떠들지 말고 동영상에 집중합시다. 바로 영상 틀어버리면 너무 딱딱하잖아. 동영상 볼까요? 삑 잘 봤나요? 초반에들 많이 이러실 겁니다. 저도 많이 그랬고 최악이죠. 최악. 뭡니까 그게. 왜 이게 안 좋냐면 제가 지적받은 사항이었는데 스터디원의 지인이 교감쌤이셔가지고 교감쌤이 봐주셨는데 동영상 틀어놓고 삑삑 하기만 하고 왜 영상을 볼 동안에 교사는 학생들을 봐야지 왜 학생 안 보냐. 바로 그 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들 얼마나 주시하고 있느냐. 그냥 같이 이제 TV 보거나 이제 삑삑 이것만 하면은 부족해 보이죠. 동영상 틀 때 가만히 있습니까? 애들 막 종이 비행기 던지고 막 장난치고 때리고 싸우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교사가 이제 캐치를 해야죠. 동영상을 그리고 삑 하고 나서 교탁에서 멀어져서 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는 가만히 서가지고 학생들 봐요. 저는 중간에 살짝 움직여가지고 가영아 자세를 한번 똑바로 앉아볼까요? 아 그래요? 애드립을 쳤거든요. 애드립 말고 스크립트 했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학생들을 주시하고 있다. 액션을 취하는 거죠. 자세가 부적절 집중하지 않는 학생 등을 조용히 다가가서 자세를 낮추면서 학생과 눈높이 이게 중요합니다. 팔짱 끼면서 자세 똑바로 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생과의 상호작용. 내가 이만큼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잘한다. 그거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업의 중심은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학생들이 중심. 교사는 어디까지 하면 보조 역할이지.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중간에 질문하기. 동영상을 삑 잘 봤죠? 이게 아니고 동영상을 삑 보다가 딱 멈춰요. 지금 누가 나왔죠? 이래가지고 뭐 대부분 쓰는 게 학생 뭐 가해가 나왔죠? 가해가 지금 어떤 행동하고 있죠? 다행히 대답해볼까?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누가 나왔나? 어떤 애가 하고 있나? 기분이 어떻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 못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동기유발에서 전기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면 집중도도 높아지고 수업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수업을 강제로 참여하는 거죠. 뭐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 학습 목표랑 활동은 핵심 키워드를 따로 이게 실제 선생님의 가는 장면을 캡처한 거거든요. 에듀넷인가? 그대로 가시면 있습니다. 에듀넷 초등학교 4학년 국어 파트 보시면 시, 느낀 점, 표현 이분이 이제 붙인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아 이 목표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시, 느낀 점, 표현이구나. 바로 딱 알 수 있겠죠. 핵심 키워드를 따로 표시하는 거. 동그라미를 칠게요. 동그라미 침 읽어볼까요? 시, 느낀 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뭐 방식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목표 언급이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달성할 목표잖아요.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에듀넷 사이트 가시면은 특수 영상은 없어요. 없는데 초특생들은 뭐 초등이니까 이게 저는 참 중특이라서 중등 특수는 한 3학년 이상 5, 6학년 좀 힘들었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필요한 거를 쏙쏙 뽑아내가지고 제 수업에 녹여냈죠. 강화 예고는 이것도 요즘에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뭐 칭찬 스티커 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뭐 칭찬 기차 칭찬 나묵 하고 막 뭐 칭찬 빙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왔는데 이게 과연 변별이 될까요? 강화 예고를 그냥 했다 이렇게만 체크하지 강화 예고를 했는데 칭찬 기차 칙칙 폭폭을 했다 그렇게 채점을 하진 않겠죠. 활동일을 제가 눈이 설명하지만 너무 개념 설명 위주이거나 설명식 수업이 돼서 안 된다. 학생이 주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교사가 질문을 해야 된다. 교사가 질문을 유도를 해서 학생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든 대답을 할 수 있게 손으로라도 가르치게 몸짓을 하든가 교사를 따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는 게 특수교사 수업 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가나다 못하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티가 나는 게 저는 피드백 할 때 그 학생 5명 딱 적어있다. 이름 적고 가영이 언급되면 가영이 체크 나영이 뭐 다영이 학생이 언급될 때마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거 여러분들도 피드백 이렇게 하세요. 학생들의 언급된 비율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수업 잘하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결과가 좋고 특정 학생에게 몰리는 가나 다에 몰려요. 왜냐면 가는 잘하니까. 뭐라고요? 112. 그럼 112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요? 그럼 112랑 또 뭐가 있을까? 방금 가영이한테 벌써 3번 질문했죠. 왜냐면 얘랑 핑퐁이 되니까 뭔가 내가 상호작용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를 골고루 전체 다 해야지. 그 다음 다영이는 이제 못하니까 못한 학생 계속 이제 내가 상호작용 다영이랑 잘하는 거 보여줘야지 하면서 다영이 한번 가르쳐볼까요? 그래 다영이 한번 나와서 해볼까? 그래 다영이 잘했어. 그러면 다영이 한번 신부사님이랑 같이 해볼까? 몰리면 안 되고 골고루 다 써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질문을 한 번 할 때 가나다한테 다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긴급 차량 뭐 아는 사람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가영이 말해볼까? 가영이 물에 빠진 적 있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랬어요? 나영이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가나다한테 다 하는
질문할 때마다 이제 다 해보니까 비율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이렇게 3명 다 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질문 이런 거는 뭐 가영이한테 한번 하고 뭐 나영이한테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뭐 지금은 뭐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지만 오주 교정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나영이가 틀렸어요. 나 수준은 이제 송아지가 어떻게 울어요? 송아지가 이힝해요. 이힝 이러면은 아 송아지가 바로 이제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학생이 말하는 거를 동조를 해줘야 돼요. 바로 아니야 하고 교정을 해버리면은 그 학생이 올바른 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해주는 나영아 송아지 어떻게 그래요? 송아지가 슝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송아지는 음미하고 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저도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도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영아 송아지 어떻게 그래요? 송아지가 슝 그래요? 다시 한번 묻는 거죠. 슝하고 울어? 그럼 나이가 아니요. 그러면 그럼 송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몰라 안 해.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쌤이 힌트를 줄게. 첫 글자는 음이 그러면 음매라고 하나요?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이러면 맞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모두가 송아지가 음매라고 하네요. 송아지 소리 들어볼까요? 음매 맞네요. 화면에서 음매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틀린 거를 교정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활동 전화 이거는 뭐 해도 돼야 되는데 뭐 하면은 그냥 뭐 수업이 좀 풍부해 보이는 그러니까 활동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활동 첫 번째를 잘 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OX 퀴즈를 해볼 거예요. 키워드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활동 끝났습니다. 두 번째 활동 해볼게요.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채점가분들은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고사장에 뭐 10명 20명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수업을 10번을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활동 첫 번째 한지 두 번째 몰라. 뭐 실제로 뭐 좋아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첫 번째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두 번째 활동 들어갈게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활동을 전환을 한다 하는 활동이는 적용 및 실천 모둠 구성할 때 모둠 이름을 배려 나눔 희망 해가지고 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뭐 핵심 키워드 그런 거 넣고 막 특정 교육청에 뭐 슬로건 그런 거 넣고 하는데 아무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점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A팀 B팀 C팀 이렇게 되고 뭐 1번조 2번조 3번조 이렇게 되고 팀 이름이 항상 바뀌어. 본인도 막 헷갈려.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팀 이름 잘한다고 점수를 잘 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교사 역량을 보는 시험이지 팀 이름 잘하는 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보조원에서 실무사 바뀌었죠 용어가.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신무사님 도와주세요. 신무사님 나와서 역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신무사한테 어떻게 해달라 신무사님 쓰기 도구 뭐 잘 사용할 수 있게 태블릿 PC 사용할 때 이렇게 좀 잘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라고 소속 교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순회지도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는 쪽을 앉아가지고 막 너무 이제 오버하는 거라서 보는 분들도 쟤 뭐야 적당히 허리만 약간 숙이나 이런 식으로 이때 목소리 크기도 이제 낮추는 전체에게 말할 땐 크게 1대로 말할 때 가영이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 크기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수업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 발표 A 모드 나와서 발표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다음 B 모드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발표가 어땠는지 발표를 할 때 다른 나머지 학생들이 듣는 태도 요거 사전에 이제 이런 걸로 얘기해도 좋고 다른 조가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채점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발표한 거를 교사 간단히 언급해주고 자 A팀은 빙고통의 종류와 그 사람들의 한 역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뭐 스케치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네요. 그러면서 다른 모둠에게 뭐 느낀 점 평가는 동료 평가지랑 그리고 왜 그렇게 평가했나 이런 거를 물어보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강화 아까 강화 계획을 했으니까 저도 피드백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강화 계획은 세웠어요. 뭐 칭찬 스티커 줄게 10개 모아가지고 강화물로 줄게요 해놓고 자 오늘 수업이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끝내보죠. 그래서 아니 왜 강화를 왜 안 주냐 깜빡했습니다. 그게 정신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됐고요. 스크립트에 테마를 정하면 좋나요? 예를 들면 땡땡만 기차로 합니다. 테마가 땡땡 기차를 말한 건가? 2차 게시판 공지글을 보세요. 제가 다 쓴 겁니다. 이거 보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도입, 그러니까 전시학습 상기, 동기유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탭, 매치 활용, 규칙, 뒤에서 관찰하기, 영상 중에 멈추기 이런 식으로 이게 단계죠 단계. 매치 활용 언급하고, 규칙하고, 관찰하고, 동영상 멈추고, 목표 활동 소개와 강하게 간다. 이게 내 머릿속에 단계를 그려놓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죠. 활동일도, 경험, 질문 모두 그다음 이제 오류 교정 무조건 오류 교정 넣었어요 저는. 나의 일부러 항상 틀렸어요. 그다음 활동 끝났습니다. OX 퀴즈 할게요. 자 활동 두 번째입니다.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할 때 모두 만들고 시범 들어가고 순회지도 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태도 언급하고 그다음 마무리 정리는 동료 평가, 자기 평가. 평가에서 왜 그렇게 했냐 강화할게요. 기타 등등 뭐 이런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첫 질문이 컨셉 이런 컨셉 부질없다니까 이거 하지 마요. 왜 합니까 이거. 첫 번째 기차 해놓고 두 번째 기차 안 해도 뭐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정신 없어요 그 사람들도 채점하기 바쁜데 순번이 예를 들어 내가 뭐 18번째다 앞에 17번을 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출발 기차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의지가에 그걸 듣고 앉았겠습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표정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잘하든 뭐하든. 그리고 실수를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해도 자신감 있게 애드립을 치면서 실수도 넘어가는, 실수해가지고 막 버벅대고 이러면은 바로 점수 까이죠. 우리도 실제 수업할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 넘어가는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하면은 감점을 덜 당하겠죠. 표정이 일단 한 50% 먹고 들어가야 되고,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높낮이 다양하게. 자, 선생님하고 이번에 어떤 수업을 해볼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하긴 했는데 크고 작기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임새인데 우리 자를 제가 옛날에 막 세봤어요. 뭐 30몇 번 40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너무 긴장하니까 습관이니까. 영상 촬영을 해서 표정도 보고 딴 걸 보면 좋은데 쉽지 않죠. 본인 영상 한번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제 통화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잘 없어요. 너무 역겨워가지고 내 영상 보는 게 싫다 그러면 피드백 노트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파일이었는데 다 정리해서 체크를 계속 하면서 내 수업할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되새겼죠. 피드백 노트를 만드시는 게 공간 활용을 최대한 넓게 하시고, 영상을 보여줄 때나 순회 지도할 때나 학생이 가르칠 때도 일부러 이렇게 몸을 가까이 다가가는, 가르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크게 동작을 크게 하시면은 수업을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막 동작 크고 목소리 큰 선생님이 수업하면 수업 참여가 잘 되잖아요. 근데 막 목소리 기어가고 막 비빌대고 막 그러면은 수업하기 싫죠. 졸리고. 똑같습니다. 용어 이거는 뭐 친구들 쓰라는 합격생도 있었고 뭐 쓰지 말라는 합격생도 있었는데,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걸로는 뭐 이거 친구도 쓴다고 감점 친구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쌤이 까먹었어요. 옆에 짝지랑 같이 해볼까요? 자, 책을 피해볼까요? 뭐 경북 선생님들은 괜찮겠죠? 경상도 쪽은. 경상도 선생님이 서울이나 경기도 아니면 전라도 선생님이 자, 즈짝에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질문식 텀 이거 중요합니다. 질문을 해놓고 가인이하고 대답할까요? 가인이 대답 잘했어요. 그렇죠. 나인이 어때? 나인이하고 대답 잘했어요. 텀이 없잖아 지금. 텀이 0.2초 3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인이 한번 대답해볼까? 가인이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놓고 너무 길면 안 되고 한 1초 2초 정도만 그 학생이 실제로 말한다 생각을 하면서, 속도가 엄청 빠른데도 20분을 다 채워. 그러면 말하는 본인도 막 힘들고. 이게 이런 쌤들 특징이, 그러니까 텀이 없어. 텀이. 이거 교정하려면 스터디 한 3번 4번 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그다음 안전교육 우리가 만들기를 한다던가 태블릿 PC 이런 것도 던지지 마라 하고 막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위 번호 뭐 과학수로 한다 하면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안전교육을 한다 하는 언급만 해주면 좋게 봐주겠죠. 저는 항상 머릿속에 학생들의 배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나다 수준으로 시험에서 다가 없다 하면 다는 분단 날리고, 가 수준 세미락 하면 뭐 가영, 가철, 가준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모션 취하고. 요즘 트렌드가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황스럽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가 8개인가 9개였나?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언급하면은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3개만 언급하고 이제 활동 1도 막 설명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독도의 위치, 한류 동물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 다 설명, 활동 1만 해도 20분 30분 지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이 필요한 학생. 우리 전공에도 행동수정 거기도 나오는 말이죠. 일단 학생한테 왜를 물으세요. 왜? 가영이가 왜 손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 주고 또 들면은 가영아 이번에 또 왜 손들었니? 선생님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무슨 시간일까요? 이런 식으로. 왜? 바로 손들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선생님도 가영이가 좋은데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질문을 할 때만 손 들도록 약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해한다 그런 경우는 긴급 상황이라 가지고 왜 자해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지금 손목을 긋니? 이게 아니고 바로 뭐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자해를 한 학생을 중재해라? 이게 뭐 기출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연습은 해보십시오. 지금 너무 기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드리머님, 다문화 학생 조건에 없는데 있다고 언급하면 수업이 좋나요? 다문화는 조건에 없으면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다문화를 조건에 넣으면 그 다문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가영이는 다문화니까 이라크에 관해서 한번 좀 그럴 수도 없고,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 가영이는 선생님이 이제 만든 자료를 태블릿 PC로 줄 테니까 우리 이제 실무사님께서 뭐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하면 되지 않을까? 제 주변에 다문화를 억지로 넣어가 합격했다 그런 분은 못 들어봤습니다. 수업 실연할 때 메모한 거를 들고 보면서 할 수 있나? 자기 지도안 작성한 걸 복사본 거 줘요. 그래 그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볼 정신이 없어. 눈동자 8개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걸 보고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막 찾기도 뭐 하고. 제가 시험을 칠 때 제 손번이 8번이었나 10번이었나?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지도안 작성하고 1교시 딱 끝나고 지도안 내요. 제출하고는 연습장은 쓸 수 있거든요. 꺼내자마자 그 지도안 1시간 동안 썼던 거 그대로 조건 나왔던 거 막 다 적었어요. 1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수업 시간 10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부상실을 가고 또 다른 조건지를 줍니다. 그거에 맞게끔 또 해야 돼요. 그때 뭐 한경인가 한영이었나? 조건이 추가가 된 거죠. 그때 멘붕이었는데 부상지를 들고 이제 수업 시간 했던 것 같아요. GAK님? 수업 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아까 모자라는 상황이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줘야 치가 되실까요? 시간이
남으면 괜찮아요. 10한 6, 7분에 끝났다. 아 그럼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도 합격한 사람 많고. 근데 모자르다 하면은 좀 문제가 되죠. 내가 뭐 활동 3까지 하는데 활동 2가 딱 끝나는데 활동 3 못했다. 그럼 날라가요.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업 흐름 조절하는 건 이거는 정답 없습니다. 무조건 연습. 수업 시전을 실제 시험 직전까지 못해도 최소한 20번 이상 하셔야죠. 20번, 30번. 지금 이 시기에는 주 2회, 3회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1차 합격자 딱 발표 나고는 주 한 최소 3회, 많으면 진짜 5회 저는 그렇게 못했고 제가 한 주 3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주 5회 계속 해버리면 내가 수업 시간하고 면접한 거 피드백을 받은 거 정리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머리를 좀 쉬어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다음날 걸 또 준비해야 돼. 쉴 틈이 없어요. 물론 그게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한 분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의 컨디션, 뭐 몸 상태 따라가지고 스터디 횟수를 조절하시기 바라고. JY님 면접이나 수업 시간할 때 스터디 시간 어떻게 하는 예를 들어 환산하시면 들어가서 스터디 구성 및 계획 요 파트에 보시면 스터디원은 3명, 제 개인적인 기준 수업 시간은 한 명당 1시간? 이게 뭐냐면 수업 시간 20분 하고 피드백하 뭐 한 최소 10분이 하거든요. 10분에서 한 15분?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번 쉬어요. 연달아 3명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나 포함해서 한 선생님당 1시간이었기 때문에 요 글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효 선생님 스터디 안 구하고 혼자도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간하면 스터디 구하시고 진짜 사정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준비는 혼자 할지라도 수업 시간하고 면접은 다른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직이 아니더라도 남들 앞에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상대처. 스터디 하다 보면 진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으로 공부하세요. 내 공부할 걸 내가 챙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이 합격시켜준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조를 나는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줬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진짜 뭐 교사답지 않은 인간들 많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도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두르지 마세요. 진상짓을 하면은 차단 막으시고 그냥 연락 안 하면 됩니다. 스터디 폭파시켜가지고 다른 스터디 구하든가 뭐 개인 사정 있다 나갈게요 하고 나가지고 똥을 패야지. 똥이 더럽다고 장갑 끼고 똥을 만질 겁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는 무조건 만드십시오. 안 만들고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적습니다. 열에 8-9분은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설명서예요. 어떤 물건을 받았는데 조립을 해야 되는데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조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 조각조각인데 어떻게 그걸 조립을 해요? 물론 뭐 천재들, 공간 지각이 뛰어나신 분도 하겠지만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인드 세팅입니다. 제가 이제 팔수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고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죠. 내가 지금 가채점이니 뭐니 뭐 지금도 계속 말 나오는데 가채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내가 잘 쳤든 못 쳤든 가채점 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 몰라.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2차 준비지. 가채점을 해가 내 점수가 현재 어느 수준에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사에 던져졌어요. 여러분들 댓글 안 달고 좋아요 안 해주시고 이러면은 하기 싫어가 때려치울 겁니다. 이거 2차 준비 잘들 하시고 꼭 합격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